안녕하십니까. 8월 21일 유튜브 영상 제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늦잠을 자가지고 그 해외 증시에 대한 정리를 잘 못했습니다. 일단은 그 미증시가 약간의 하락세를 보였던 것 같습니다. 심하진 않았고요. 그 이틀 동안 급등한 데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약간의 조정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그 오늘 장중에 미국 선물지수가 한 플러스 0.3 정도로 상승세를 유지함으로 해가지고 국내 증시에는 그렇게 뭐 나쁜 영향을 주지는 않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해외 증시의 방향은 지금 다우지수인데요. 바닥에서 급등한 다음에 약간의 조정을 보였는데 아직까지 5일선 위에 있다는 것도 있고 여기서 위로 올라갈 가능성도 있지만 아래로 내려올 가능성 또한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건 그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이라든가 홍콩 사태라든가 뭐 여러가지, 또 이탈리아가 지금 최근에 또 지정학적으로 약간 혼란한 것 같아요. 이탈리아 증시가 좀 불안해 보이고 유럽의 영국의 또 브렉시트라든가 이런 많은 우려들이 있기 때문에 올라갈지 내려갈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중요한 것은 떨어지고 나서 지금 바닥을 다지고 위쪽으로 올라갈 어떤 동력이 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 중국과의 어떤 협상이 잘 된다거나 뭐 이런 어떤 호재성 뭔가 나와주면은 올라갈 수 있는데, 홍콩 사태가 해결됐다든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잘 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홍콩 시위가 평화적 시위로 바뀌긴 했지만 아직도 계속 시위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대만하고 어떤 그 대만의 무기를 그 비행기를 전투기를 수출함으로 해서 중국과의 갈등해서 지금 상당한 갈등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위쪽으로 올라간다는 장담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폼페이오 비건 대표가 지금 그 이제 한미연합훈련 끝나고 나서 그 북미 회담하려고 이제 국내에 왔는데요.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북한에서 반응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북한의 반응을 기다리고 있는 어정쩡한 상황. 북한도 지금 중국 쪽하고 아주 긴밀하게 북한의 그 군사 뭐 어떤 높은 사람이 중국 가서 만나가지고 뭐 그 중국과 북한 간의 우위를 다지고 뭐 이런 상황으로 가다 보니까 이쪽도 예측하기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장 상황을 예측하기 상당히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그 코스닥 증시는 오늘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 마감은 아직 안 됐지만 현재 3시 27분인데요. 마감을 앞두고 있는데 한 1.46%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어제 나온 이 양봉은 상당히 의미 있는 양봉입니다. 왜냐하면 기관이 여기서부터 계속 매도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가 버렸기 때문에 기관이 매도를 포기하고 매수로 돌아서면서 지금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도할 사람들이 없는 상황인데 기관이 조금만 매수를 해도 바로 돌아 올라가 버리죠. 매도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오늘은 외국인이 한 238억 정도 매도하긴 했는데 기관이 한 70억 정도 매수하고 있다가 장막판으로 가서 또 급하게 308억까지 지금 확 끌어올려서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관이 매수를 조금만 해주면 여기서 시작했는데요. 계속 안 밀리고 들어올리니까 기관이 조금만 매수해주면 확 올라가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지수는 상승 쪽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이게 또 한 이틀 정도 매수가 상승을 함으로 해서 앞쪽에 이 부분, 그게 저는 보통 이제 차트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추락을 했다면 1파 떨어지고 그 다음 반등 주다가 2파 떨어졌기 때문에 그 다음 여기서 반등을 한다면 1차 목표치는 여기 정도로 봅니다. 그래서 한 623 정도, 1차로 떨어졌다가 지지받던 한 620선 정도 되겠네요. 이 정도 선을 1차 반등 목표로 보기 때문에 이쯤 오면 매물을 맞고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수가 강하게 더 상승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 그래서 약간은 쉬어가는 타임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 관점으로 시장을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오늘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약간 이제 추가로 더 상승하기보다는 좀 쉬어가는 타임, 약간의 조정을 받거나 다시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그 1차 목표치까지 거의 왔기 때문에 이 정도 오면 여기서부터 매수했던 사람들이 이 정도 오면 여기서 외국인이 전부 다 매수를 했었죠.
이 정도 올라오면 상당히 많이 올라온 거기 때문에 매도하고 싶은 욕구가 많이 생길 겁니다. 그런 연유로 해서 밀릴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수는 좀 조심해야 되겠다. 이게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 다음 제가 어제 그 RFHIC하고 그 다음에 LB세미콘하고 보유하고 넘어왔는데요. 아침에 거의 막 8시 50분쯤 일어나서 미증시를 딱 보니까 이 미증시가 하락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면 올라갈 그런 가능성이 별로 없을 것 같아서 장 초반에 시초가에 그냥 바로 던져버렸습니다. RFHIC하고 LB세미콘을 바로 다 던졌습니다. 던지고 오늘은 남선알미늄을 공략을 해봤습니다. 왜냐면 지수가 어느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지수가 횡보 내지는 뭐 혼조세가 된다면 대선 테마 가지고가 올라가지 않겠느냐 싶어서 남선알미늄을 풀배팅으로 매수를 했었고요. 그 다음 좀 많이 아까웠던 게 엘컴텍을 1620원에 매수를 했었는데요. 이건 미수 배팅을 해가지고 1620원에 잡았는데요. 아주 저점에서 잘 잡았거든요. 오늘 잡았는데 1625원에 팔아버렸습니다. 미수 배팅이다 보니까 남선알미늄하고 둘 다를 가져가기 뭐 해서 그냥 정리해버렸는데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면서 쫙 끌어올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건 정말 좀 아까웠던 본격적인 상승세가 나올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매매에서 가장 치명적인 아까운 손실 봤다는 얘기가 아니고 5원 남기고 팔았는데 한 4%는 올라가 버렸으니까 그것도 1000만원치 샀으니까 40만원이 날라가 버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좀 상당히 많이 아까웠습니다. 이 종목은 엘컴텍은 제가 좋아하는 종목이었기 때문에요. 그리고 남선알미늄으로 매수 매도를 하면서 끝을 냈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남선알미늄 이 종목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지금 상승세가 조금 살아있다는 그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이낙연 총리가 지지율 1위를 했다는 그 뉴스도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상승세를 갖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지금 오늘 대선 테마주 중에 한창 제지도 좀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게시판에 글을 보다 보니까 JMT라는 종목이, 이 종목이 지금 어떤 사람은 유시민 관련주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낙연 총리 관련주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일단 유시민 관련주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바닥에서 상당히 강하게 지금 올라왔고, 오늘도 그냥 10몇 프로, 한 20%가 올랐던 것 같아요. 이게 강하게 올라감으로 해서 한창 제지하고 국일신동, 남선알미늄 이쪽으로 상승세가 좀 붙었습니다. 그래서 강한 흐름을 보이다가 JMT는 워낙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 실험 매물에서 이제 눌렸고요. 남선알미늄은 오늘 아침에 누르는 힘이 강했습니다. 여기서 시작했는데요. 5분봉입니다. 세게 눌렀고 들어올리니까 다시 또 세게 눌렀습니다. 그래서 누르는 힘이 아주 강했는데 JMT가 상승하고 한창 제지가 급등하면서 들어올려 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장막판에 위로 들어올리면서 끝이 났는데요. 이 부분으로 해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좀 괜찮지 않겠느냐 해서 남선알미늄을, 그렇다고 해서 몰빵하기는 조금 부담스러워서 일부 정리하고 한 580만원 정도만 보유하고 넘어가는 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잔고를 보면은 990만원 정도 됩니다. 어제 제가 잔고가 991만원이니까요. 한 만 몇천원 빠졌는데, 이건 뭐 오늘 LB세미콘도 좀 빠지고 했는데 나름 선방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990만 999, 구자가 오늘 상당히 많이 들어가네요. 909 999 이게 지금 현재 잔고인데요. 물론 장 마감을 해봐야 알겠지만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대충 뭐 이 정도 선에서 끝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잔고는 오늘도 역시나 큰 소득 없이 그냥 종목 변경만 한 하루였습니다. RFHIC는 개인적으로 좋게 생각을 하는데 매수세가 잘 따라붙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래량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마냥 기다릴 수가 없어서 정리를 해버렸고요. 그 다음에 LB세미콘은 아무래도 누르는 힘이 좀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시초가에 바로 정리를 해버렸고요. 그래서 당분간은
그 내일은 대선 테마주를 중심으로 해서 매매를 해볼 생각입니다. 이거 오늘 그 대선 테마가 지금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상당히 많이 움직였습니다. JMT, JMI 둘 다 이게 같은 쪽이라고 있는데요. JMT가 너무 많이 올라놓으니까 그게 조정을 약간 누르면서 오늘은 JMI라는 종목을 끌어올려 버렸네요. 대선 그 테마주로. 그래서 이게 유시민 관련주든 이낙연 관련주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대장 역할로 대선 테마주를 끌고 가고 있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도 JMI나 JMT가 올라간다면 대선 테마주가 살아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낙연 총리 쪽으로 무게를 줘서 남선알루미늄을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 그 황교안 총리 관련주 쪽으로는 황교안 대표 쪽으로는 한창재지가 9일 신동하고 둘 다 한데 한창재지가 지금은 조금 강해 보입니다.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대체로 대선 테마주들이 다 오늘은 강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게 아직까지 대선까지는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요. 최근에 그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 대선 주자들의 어떤 이런 흐름을 좀 불을 지핀 것 같습니다. 지금 딸 어떤 그 논문 뭐 대학교 입학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혹들하고 여러 가지 의혹들이 나옴으로 해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어떤 비판 여론이 상당히 강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조국 씨는 지금 청와대 민정수석하면서도 그렇고 뭐 대선 소주를 앞에 놓고 사진을 찍고 막 이런 걸로 해서 대선을 목표로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고 최근에 일본과의 갈등 이런 것으로 해서 아주 강경한 목소리를 내면서 SNS를 통해서 자기의 어떤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그 모션을 강하게 했었는데요. 문제는 지금 그 일반 국민들 정서에 맞지 않는 그런 결격 사유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문자를 받았는데요. 조국 딸하고 정유라 씨하고 차이가 뭐냐 뭐 이런 쪽의 어떤 비판이 가장 강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거론하게 되면 최순실 씨 쪽으로 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한 정당성 이런 부분까지 건들리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조국 후보가 사퇴하는 것이 현 정부의 어떤 무게를 들어주는 것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치 부분 이야기할 때는 워낙 그 우리나라가 그 역사 공부할 때 그렇죠. 조선시대 때 뭐 소론 노론 뭐 사후 가듯이 이런 그 쪽을부터 공부를 많이 배우면서 살아왔는데 제가 크면서 정치하는 모습은 항상 여당 아니면 야당으로서 싸우는 모습들을 계속 봤었고요. 국회에서 뭐 망치가 날아다니고 뭐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국회는 원래 싸우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왜 원래 싸워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멱살 잡고 싸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일단 그런 것들로 해서 그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면 반대쪽 이런 그 생각을 가지신 분들의 비난을 너무 심하게 하시는 것 같아서 저는 정치적으로 중립 입장입니다. 제가 지지하는 사람은 안철수 씨라고 그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제가 논하고자 하는 것은 저는 여당을 지지하는 것도 아니고 야당을 지지하는 것도 아니고 여당을 비판하는 것도 아니고 야당을 비판하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국민 정서에 조금 맞지 않는 여러 가지 결격 사유들로 해서 지금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고 제가 남선알루미늄을 매수하는 거하고 조국 씨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볼 수도 있겠지만 조국 씨가 만약에 그 법무부 장관 후보를 사퇴하고 그렇게 되면 거의 뭐 정계 은퇴 쪽으로 봐야 되겠죠. 일선에서 물러나게 되면 대선 주자 한 명이 빠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남아있는 대선 주자들의 무게감이 더 높아진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대감으로 해서 조국 씨가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사퇴한다고 봅니다. 이건 지켜서 계속 같이 가기에는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기에는 국민들 정서에 너무 안 맞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 조국 씨가 사퇴를 한다는 뉴스가 나온다면 상대적으로 그 반대쪽 진영에 있는 이낙연 총리나 황교안 총리나 뭐 유시민 씨 이런 쪽에 다른 쪽에 있는 대선 주자들이
인지도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으로 기대감을 가지고 남선 알루미늄을 보유를 하고 넘어왔습니다. 지금 그 보시면 딱 그 급등하기 딱 좋은 자리까지 와 있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장 마지막 막판에 끌어올렸다는 이 부분도 조금 메리트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야기하는 사이에 30분이 지났네요. 지금 장이 끝났습니다. 완전히. 저는 아직 덜 끝난 줄 알고. 그래서 그 계좌 잔고가 990만 9,999원. 이 구자 하나만 더 들어갔더라면 완전히 9로 꽉 채울 수 있었는데요. 9 왠지 숫자가 기분이 나쁘지 않은 그런 숫자입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잔고는 1207만 4천원, 한 7천원 정도 까먹었습니다. 오늘은. 그렇지만 코스닥 지수가 상승하는데도 불구하고 올라가는 종목을 나름 우량주라고 생각하는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강하게 올라가지 못하고 있어서, 그래서 의외로 수익 내기가 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효성 첨단 소재 얘기도 뭐 어제 대통령께서 가셔가지고 한마디 하고 나서 카본 아니죠. 그 무슨 첨단 그건데요. 카본이 아니고 또 무슨 있습니다. 그 이름 까먹었습니다. 좌우지간 그 이야기하고 나서 그 시간 외에서 상승하고 나서 갭으로 떴다가 눌러버렸습니다. 그래서 덩달아서 일지테크는 부대장인데 더 많이 밀려버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남북경협주는 비건이 왔으니까 뭔가 될 줄 알고 기다렸는데 북한에서 반응이 없으니까 하고 이제 주춤한 상황, 이런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혼조세고, 그 외에 뭐 그 효성 첨단 소재가 급등 출발하면서 소재 관련주인 후성, 동진세미캠, 뭐 솔브레인 다 강하게 출발을 했지만 밀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은 이제 조금 힘이 좀 빠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의외로 빅텍이 거꾸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내일은 개인적으로 미국 증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오르기도 쉽지 않고 내리기도 쉽지 않아서, 그리고 국내 증시는 코스닥 경우에 거의 뭐 오늘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요. 이 정도 올라왔으면 충분히 올라온 그림 높입니다. 그래서 오른 게 많기 때문에 내일은 하루 좀 쉬어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일은 횡보 관점으로 보고, 특별한 재료가 없다면 횡보 관점으로 보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대선 테마주 쪽에 내일 승부를 한번 걸어보는 것이 어떻겠냐 하는 생각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큰 소득 없이 그냥 본전으로 매매를 마쳤는데요. 개인적으로 우량주 매매는 현장에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강하게 올라가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차라리 테마주 쪽으로 움직이는 것이 맞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장은 큰 소득은 없었지만 나름 종목을 변경하는데 하루를 보낸 걸로 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수고하셨고요.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또 내일에 태양이 뜨니까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